저희가 당시 증거 사진을 준비했습니다. 자, 보여주시죠. 어머나. 아니, 저분이 왕혜문 선생님이세요? 네, 과거 사진인데 지금이 더 훨씬 젊어 보이시는데? 그쵸. 네. 저 때 진짜 대학교 졸업해서요, 직장 다니면서 일하면서 몸도 무겁고 몸도 매일 피곤하고 사실상 저 때는요, 온몸에 이렇게 잔병 치레를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. 근데 사실 이게 알고 보니까요, 몸속에 이것이 가득 차서 아팠던 것이었습니다. 아. 뭐길래. 자, 그럼 저희가 왕혜문 선생님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게 한 이것 무엇인지 저희 오늘의 주제로 공개하겠습니다. 오늘의 주제, 질병의 도화선, 산성독소 해독하는 법. 고지혈증, 고혈압, 당뇨, 위염, 지방간. 아, 이렇게 살다가는 큰일 나겠구나. 아이고. 건강하게 48kg까지 뺐었습니다. 또 이상한 말 또 끄잡아내. 아니, 뭐 우리 서 박사님이 뭐 당독소, 장독소 이 이야기를 우리가 꾸준히 했잖아요. 네. 근데 또 느닷없이 산성독소가 또 뭐야 이게? 네, 산성독소란 이제 우리 몸을 산성화시키는 독소를 얘기합니다. 근데 이제 우리 몸은 약 알칼리성, 그러니까 pH로 따지면 7.4에서 왔다 갔다 정도 해야지 많이 벗어나면 큰일 납니다. 그러니까 그걸 유지하는데 우리 몸에 대체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우리 음식들이 산성식품이 대부분 많아요. 이 산화된 염증들은 결국 세포와 조직의 염증을 일으키고 거기서 안 끝나고 결국 큰 질병을 만들기 때문에 이 산성화되는 거를 조심하셔야 됩니다. 그럼 그런 산성 독소인 염증이 쌓이면 우리 몸이 어떻게 되는 거고 어떤 병에 걸리는 거예요? 그러니까 이제 산성이라는 게 결국은 우리가 중화를 시키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물이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이 독소의 노폐물을 우리가 제거를 시키려면 물을 계속해서 흡수를 해야 됩니다. 그러다 보니까 몸이 좀 붓겠죠. 이게 몸이 붓는 건 좋은데 아까 이제 왕혜원 선생님처럼 이 비만이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. 왜냐하면 지방세포도 같이 붓거든요. 커지는데 사실은 이게 오래 지속되면 비만뿐만 아니라 혈관에도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뭐 혈관에 당뇨라든지 고혈압, 또 고지혈증과 같은 이러한 장애들이 생길 수 있고요. 더 무서운 거는 정상세포도 변이를 시켜갖고요. 암까지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전신 질환을 전부 다 일으키네 이게 산성이. 근데 제가 알기로는 또 지금 왕혜문 선생님이 내년에 또 50대가 되는 맞아요. 걸로 알고 있거든요.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가 또 사진을 하나 입수했는데 아, 그래요? 함께 봐보세요. 네. 아니 와. 몸짱 대회 출전하셨더라고요. 40대 때예요, 저 때가? 40 몇 대예요, 저 때가? 저 때가 딱 40살, 10년 전이에요. 그리고 딱 요 계절이었어요. 네. 딱 정말 우리가 얘기할 때 죽을 만큼 운동하고 죽지 않을 만큼 먹었어요. 어머. 독하게. 그러니까. 자, 지금 저 사진이 10년 전이라고 하셨는데 그 이후도 지금 이렇게 다 남아있나요? 근육? 관리 잘 하신 거예요? 몸이 그렇게 꾸준하게 영원히 젊고 건강하면 얼마나 좋겠어요. 네. 근데 이제 꾸준하게 관리가 들어갔으면 되는데 제가 그때 워낙 또 바쁘다 보니까 바쁘고, 소홀했던 부분이 있고요. 무엇보다도 가장 컸던 거는 스트레스로 인해서 왔는데 저한테 어마어마한 통증이 일어났거든요. 아, 어떤. 그래서요, 제가 항상 이걸 달고 다녔잖아요. 목보호대? 네. 이거. 목 기부스예요, 휴대용. 아, 진짜? 네, 너무너무 무서웠던 게 하루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한 사람. 예? 아예 못 일어났어요. 그래서 남편이 정말 아기 업듯이 앉듯이 이렇게 해서 일어나고 어유. 또는 옷을 벗다가 네. 이렇게 고개를 젖히고 또 못 움직이는 경우 안 움직여요. 그런 생각을 했어요. 와, 이런 독소나 염증이 다시 재발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어떻게 보면 이제 산성 독성 물질 때문에 염증이 만성화가 된 상태라서 한 번 만성 염증에 빠지면 이후에 상황이 좋아졌다 하더라도 염증에 취약한 상황이 되는 거죠. 그래서 비슷한 상황에 놓이면 또다시 그때처럼 몸이 힘들어지거나 아파질 수 있는 약해져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근데 정말 몸짱 한의사인 왕혜문 선생님도 이 산성 독소의 염증 때문에 고생을 하셨는데 내 산성 독소가 어느 정도 쌓였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? 그게 뭐 오나 신호가 있는 건가?
신호가 있습니다. 저는 나이가 들어서 자연스럽게 생길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. 근데 이제 공부하다 보니 산성 독소로 인해서 염증으로 인해서 생긴 거구나라고 생각이 딱 들어요. 주름이야? 뭐 자연스럽게 생기는 게 얼굴에 주름. 또 뭐 있어? 뭐 머리카락 빠지는 거. 왕혜문 선생님도 직접 겪은 몸속 산성 독소의 신호 어떤 건지 보여주시죠. 내 몸의 산성 독소 의심 신호. 옆머리에 집중된 흰머리. 에? 나 많은데? 예. 아, 지금 여기 보여요, 여기. 있어. 그렇죠. 이상하다. 근데 원래 흰머리는 그냥 나이 들면 다 생기는 거기도 하고. 이렇게 얘기하니까 네. 그걸 눈치를 못 채는 거예요. 그리고 막 한두 가닥씩 보통 다 있잖아요. 아닙니다. 그게 신호라는 거예요. 그렇죠, 선생님? 네, 네. 맞습니다. 흰머리가? 이게 산성 독소가 많았을 때, 몸에 염증이 많았을 때 주로 옆머리에 흰머리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. 그러면 흰머리가 어느 정도 나와야 이게 정상이고 이거는 비정상인지 어떻게 가늠할 수 있는 거예요? 근데 뭐 한두 가닥씩 이렇게 보이는 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는데 어떤 특정 부위를 딱 집어서 거기에 한 뭐 10개, 20개 이상으로 뭔가가 흰머리가 집중돼서 생긴다면 내부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가 아닌가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. 우리가 왜 귀에 주름이 보이면 네. 이게 심장 질환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. 치매도 있었어요. 그렇죠. 그 이유는 귀가 얇기 때문이고 그다음에 얇으니까 잘 보이기 때문이고 주름도 잘 잡히기 때문이거든요. 그러면 우리 몸 전체의 혈관들이 어떻게 분포되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얇은 곳에서는 어떤 드러나는 점이 있는데 그게 바로 귀하고 옆머리 쪽에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귀 앞에 구렛나루가 내려오는 이 지점에서 네.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거는 단순 노화가 아니라 내 몸의 혈관 쪽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. 아, 그럼 지금 왕혜문 선생님은 지금의 산성 독소인 염증의 재발을 막았다고 했잖아요. 네. 그러면 산성 독소를 빼고 나서는 흰머리가 지금 거의 없어진 거예요? 제가 지금 머리 염색 안 하고 있거든요. 네,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이 흰머리가 예전에 비해서 4분의 1밖에 없어요. 와. 하였던 머리가 빠지고 새로운 검은 머리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은 흰머리가 정말 많이 없어요. 진짜요? 지금 이렇게 그래서 가닥가닥 있거든요. 염색하신 줄 알았어요. 안 했어요. 그래서 이런 몸속에 조금 독소들이 많이 빠지고 나서 몸이 좋아지다 보니까 기존에 갖고 있던 잔벤치레 했던 염증들 그래서 뭐 방광염이라든가 결막염, 목의 통증, 허리 통증 이런 것들이 싹 사라진 거예요. 그러면 왕혜문 선생님이 이 몸속 염증을 해독한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방법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건지 보겠습니다. 왕혜문 한의사의 산성독소 해독하는 법. 숨 쉬는 방법을 바꿔라. 아니, 숨 쉬는 방법을 숨은 그냥 자발적으로 지 알아서 쉬는 거지. 이게 뭐 숨 쉬는 거하고 무슨 이게 뭐 방법도 이게 있나? 없지 않나 이게? 그러니까 뭐 입으로 쉬라는 것도 아니고. 그러니까. 그런데 진짜 이만개 선생님 말씀이 맞으세요. 내 몸에서 이렇게 저절로 쉬어야 되는 이 숨을요, 우리가 방해를 한다라는 거죠. 방해? 내가 외부의 일이 많았을 때, 어떤 일에 쫓길 때, 스트레스 받을 때, 긴장할 때, 이때 가만 보면요, 숨을 내가 제대로 쉬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. 그 숨의 질을 보게 되면은 얇고 가볍고 짧다라는 거예요. 자, 어떻게 숨을 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건강 상태가 달라지기도 하나요? 예, 물론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심지어는요, 건강 상태뿐만 아니라 수명까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수명이? 제가 개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. 개는 어떻게 호흡하나요? 헥헥거리죠, 헥헥. 맞아. 개가 보통 1분에요, 80에서 100회 호흡을 합니다. 근데 수명은 우리가 개가 보통 15년, 10년 이렇게 살잖아요. 반면에 사람은 몇 번 호흡을 하냐? 15에서 20회 정도? 그러면 수명 어때요? 70에서 100살까지 삽니다.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볼게요. 거북이는 오래 살죠. 거북이는 1분에 몇 번 호흡을 할까요? 아니, 거의 안 할 것 같은데. 거북이 호흡을 본 적이 없어요. 거북이가 이랫동안 호흡하는 수는요, 단 2회에서 3회에 불과합니다. 반면에요, 수명은요, 무려 250에서 300년 전으로 알려져 있죠. 야, 그러네.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요, 호흡수가 길 때보다 호흡수가 얕고 빠를 때 수명이 줄어든다고 볼 수 있는데요. 그 이유는
호흡량이 많으면 우리 몸속에서는요 산소 소모가 많습니다. 이렇게 되면요 산소 독소인 염증이 쌓이게 되는데 결국 염증은 혈관을 무너뜨리고 장기를 손상시키는 등 건강에 큰 문제를 일으켜 수명이 단축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. 사람이 1분에 20번, 뭐 15번에서 20번 하는데 어르신들 보면 내 호흡이 자꾸 짧아지고 가빠진다. 이렇다면 아, 이게 건강이 안 좋아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해도 되는 건가요? 네, 일단 건강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 그 반응하기 위해서 호흡이 빨라질 수 있죠. 그다음에 뭐 열이 나거나 이런 것들 계속 있을 때도 빨라질 수 있으니까 근데 제자리로 돌아오겠죠. 그건 괜찮죠. 네, 돌아오죠. 근데 문제는 내가 지금 안정적인데도 호흡이 문제가 있다. 아. 이렇다면 폐에 문제가 있나? 아니면 심장에 문제가 있을 수 있나? 아무 일이 없는데도 호흡이 문제가 있을 때 그때는 질병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. 그럼 저희가 호흡에 대해서 한번 평소에 내 호흡이 그런지 아닌지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. 저희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네, 내 호흡이 염증을 부르는 얇고 빠른 호흡인지 잘 알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. 바로 뒤로 합장하는 겁니다. 뒤로 합장? 뒤로 합장한다고요? 제가 이 자세를 먼저 보여드릴게요. 뒤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합장하면 됩니다. 그렇게 한 다음에 우와. 합치는구나, 손을. 이야. 와. 오, 저 너무 신기하다. 저도 한번 해볼게요. 아니 지금 저는 손목을 혹사하면서까지 하고 있는데 아니 잠깐만요. 저 지금 여기 지금 부들부들 떨고 네. 있어요. 너무 힘든데요? 안 되네. 저는 됩니다. 아, 뭐 네. 무리 없이 되고. 네. 아니 우리는 이게 겨우 겨우 어떻게? 이 밑으로도 안 되는데? 이 자세가요. 주로 우리가 견갑골에 경직이 많이 되신 분들이 이 자세가 좀 안 돼요. 아. 견갑골 하면은 앞에 있는 숨쉬는 들숨에 이제 뒤흉근이 많이 확장이 되어 있고 날숨에는 우리 뒤에 있는 광배근이 딱 잡아줘야 되는데 이 두 근육이 많이 경직이 돼 있을 때 호흡이 짧아질 수밖에 없어요. 그리고 이 자세가 잘 되면은 내 횡격막이 늘어나면서 호흡량이 많이 들어가고요. 이 호흡량이 많다 보면은 순환, 대사가 잘 이루어져요. 그러다 보니 이 염증이라든가 독소들이 잘 빠지는 몸이 되는 거죠. 자, 그러면 그 염증 해독 방법 여러분 궁금하시죠? 바로 공개하겠습니다. 하버드 의대도 추천, 산성 독소 해독하려면 림프 호흡을 해라. 림프? 림프 호흡. 그 어떤 건데 하버드 의대에서도 이게 추천할 정도로 그게 좋은 거예요? 네, 우리가 그 오염된 폐수가 흐르는 곳은 하수관이라고 얘기하잖아요. 우리 몸에도 하수관이 있는데 혈액통에서 좀 찌꺼기들은 여기서 싸워서 걸러내는 그 하수 처리하는 곳이 바로 림프관입니다. 림프. 근데 림프가 가장 많이 모여 있는 곳이 또 횡격막 쪽 가운데 큰 림프가 있습니다. 호흡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면 림프 순환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거기 독소인 염증들을 배출하는 데도 아주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선생님 이 림프 호흡법 어떻게 하면 되는 건지 좀 자세히 알려주세요. 일단 이 림프 호흡법은요, 다른 호흡법과 달리 누워서 할 때 가장 효과적입니다. 그런데 이제 림프 호흡을 할 때는요, 무릎을 좀 세우시는 게 좋으세요. 무릎을 살짝 구부리게 되면은요, 허리의 긴장도도 빠지게 되고, 이 특히 골반 쪽에 있는 긴장도도 많이 빠집니다. 그리고 손이 나의 배 쪽에 살짝 올려주는 거예요. 그리고 이 상태에서 호흡을 할 때, 자, 숨이 들어갈 때는요, 배가 빵빵해지고, 하나, 둘, 셋, 넷. 숨이 나갈 때는 배가 솔직해집니다. 후. 하나, 둘, 셋, 넷. 이 어깨 쇄골부터 이렇게 쭉 내려오다 보면은 여기 가슴 림프관이 가장 큰 게 있습니다. 이 부분에 가슴 림프관 팽대라고 있는데요. 여기를 살짝 누르게 되면은 자극을 주면서 동시에 우리 림프에 모여 있는 누페일물들이 잘 배출할 수 있게 도움을 줍니다. 이 손을 누르는 부위가 바로 이 횡격막에 있는 부위입니다.
여기는요, 바로 부교감 신경을 활성시키는 바로 스위치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. 자, 부교감 신경이 활성되면요, 산성 독소의 원인인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요. 모세혈관이 이완되면서 혈액에 들어있는 산소와 영양소로 면역세포가 전신으로 퍼져서 면역력 증진에도 도움이 됩니다. 굉장히 우리가 일상에서 긴장도가 높기 때문에 그 호흡을 제대로 안 하는데 이 순간만큼은 내가 조금 편안하게 호흡을 하는 거예요. 제가 이렇게 호흡을 따라해 보니까 정말 묵혀왔던 화도 좀 내려앉는 것 같고 스트레스도 좀 날려가는 것 같고요. 그렇다 보면 염증도 자연히 조금씩 자꾸 배출이 되겠죠. 맨 처음 했을 때는 제가 좀 긴장하면서 호흡도 잘 안 됐는데 좀 계속 하다 보니까 좀 지금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안정됐어요. 근데 혹시 그럼 이 림프 호흡법은 하루 중에 언제 또 몇 번씩 하면 좋은 거예요? 이 호흡은 일단은 내가 최소한 한 5분 정도 자기 전에 이렇게 하면 좋고요. 아침에 일어나서 만약에 조금 여유 있다면 아침, 저녁으로 하고 그리고 하루 중에 한 번 정도는 맨 바닥에 평평한 바닥에 눕게 되면은 온 몸이 느껴지잖아요. 그 상태를 한번 느껴보고 이 호흡을 해보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.